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40년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자식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달렸어요.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적당한 연금도 있고, 평생 모은 저축도 있고, 이제 아내랑 둘이 여유 있게 살 시간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퇴직금으로 새 차도 사줬습니다. 이제 맛집 다니자 하면서 아내가 가고 싶던 곳들을 돌아다녔어요. 우리 남편 요즘 날씨가 좋네. 그렇게 웃던 아내. 그런데 갑자기 말이 줄어들었어요. 밥을 차려줘도 하는 대답만 돌아와요. 친구들하고 카톡은 길게 하면서 남편한테는 익식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물어봐도 아니야, 괜찮아 하다가 어느 날 여보, 난 혼자 시간을 가지고 싶어.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에서 야근도 많이 했고 주말도 일하면서 살았는데 퇴직했을 때 아내가 좋겠다 해줄 줄 알았어요. 자식들도 많이 도와줬고 손주들 키우면서 용돈도 챙겨주고, 그런데 어느 순간 아들은 연락이 드물고 딸은 아버지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가장 옆에 있어야 할 아내마저 점점 먼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뭘 못해줬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매번 합니다. 그 답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저는 30년간 시니어 부부 상담을 해오면서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돈 많은 은퇴자들이 아내에게 버림받는 이유, 자식들이 아버지를 멀리하는 이유, 그건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사람으로서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핵심이었어요. 저는 3개월 전 한 분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 이순신님 67세, 40년간 회사원으로 일하다가 56세에 명예퇴직했던 분이에요. 퇴직 당시 상황을 들어보니 참 전형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많이 외로워했을 것 같아서 이제 둘이 시간을 보내려고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보, 어디 가자 하면서 계속 밖으로 나갑니다. 아내가 가고 싶은 박물관, 친구들과의 여행을 방해할까봐 내가 따라갈 테니 상관 마 이러면서요.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아내의 스케줄을 조정시켜요. 처음엔 아내가 좋아했습니다. 아, 이제 남편이 내 옆에 있구나.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아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카톡이 없어도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혼자 있어도 돼 하고 남편이 제안하는 것들을 피곤하다 피하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순신 님이 제게 했던 말, 선생님, 아내가 제 손 안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요. 더 신경 써줄수록 더 멀어져 가는 기분이 들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알아야 합니다. 퇴직 후 많은 남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아내에게 감정 의존을 시작합니다. 회사에선 부장의 칭찬, 후배의 인정, 그런 것들이 자존감의 원천이었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아내가 그 자리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나 외로워, 나 불안해, 이런 감정들을 자꾸만 아내에게 토합니다. 날씨가 좋으면 여보, 우리 산에 가자. 날씨가 나쁘면 여보, 다른 데 없을까? 자기 기분에 따라 아내의 하루가 출렁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선 회사 생활하면서도 힘들었는데 은퇴한 남편이 24시간을 자신의 감정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순신 님이 변한 건 이 순간부터였습니다. 한 달 중 일주일은 여보, 난 남자친구들 만날 거야. 이렇게 자기 시간을 가졌어요. 등산도 다시 시작했고 옛날 회사 동료들과 모임도 가고 아내한테 너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내 시간을 가질게 하면서 서로 독립적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3주 뒤 아내가 먼저 물었어요. 여보, 요즘 뭐가 그렇게 좋아 보여? 옛날처럼 눈빛이 살아나셨는데? 내가 당신의 전부여야 한다는 착각. 은퇴 후 많은 남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내가 내 전부다. 아내만이 나의 삶의 의미다. 솔직히
좋은 말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아내에겐 무거운 짐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철수님 70세, 은퇴한 지 5년이 됐을 때 부인이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40년을 함께 했는데 정철수 님이 물었습니다. 아내의 대답, 당신은 날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이 되길 원했어요. 내 꿈은, 내 친구들은, 내 시간은 다 당신 중심으로 맞춰야 했어요. 난 지쳤어요. 내 인생을 다시 살고 싶어요. 이 말을 들을 때 정철수 님이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내에게 자신의 빈 자리를 채우도록 강요했던 거구나. 그 뒤 정철수 님이 한 일, 아내하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아내는 평생 하고 싶던 미술 수업을 다시 시작했고, 정철수 님은 젊은 시절 포기했던 사진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정철수 님과 아내는 사진과 그림 전시회를 함께 열었어요. 서로의 작품을 전시하고 서로의 세계를 존경하게 된 거죠.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한 말, 여보, 처음 만났을 때 설레던 기분이 요즘 다시 느껴져요. 당신의 사진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다시 사랑하는 기분이 들어요.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의 힘. 자식들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은퇴한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아버지가 은퇴하고 시간이 나니까 자식들한테 언제 만날 거야? 왜 연락이 없어? 자꾸 먼저 다가갑니다. 자식들 입장에선 아버지가 너무 나한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편함을 느껴요. 마음의 거리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준호님 68세, 아들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은퇴 후 박준호님은 매주 아들 집에 가고 달마다 딸 집에 가서 뭐 필요한 게 없어? 용돈 필요 없어? 아프지 않아?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 딸은 점점 아버지의 방문을 번거로워했습니다. 아버지, 저희한테 맡겨두세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박준호님의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러던 어느 날 한 후배가 말해줍니다. 딸이, 넌 아들, 딸이 안심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되어야 해. 항상 흔들리지 말고 자기들이 잘못됐을 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말해올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준호님이 변했어요. 이제 아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아들이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자신의 불안, 외로움을 아들에게 토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취미인 헬스를 빠지지 않고 했고, 친구들하고 모임도 계속했어요. 그렇게 반년이 지났을 때 아들이 먼저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건강해 보여? 얼굴이 좋아졌는데? 그냥 날마다 헬스를 하고 있어.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랑 헬스 한번 함께 할까요? 하면서 먼저 다가왔어요. 자식은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안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깨달음 함께 늙는다는 것의 의미. 은퇴 후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 이제 쉴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사에선 열심히 했으니 이제 쉬면서 살아야 한다고 텔레비전 앞에 앉고 소파에서 낮잠을 자고 가끔 나가서 밥을 먹고 아내도 함께 있길 원하고 자식들도 함께 있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실수가 일어나요. 제가 만난 이동준님 71세, 퇴직 후 5년이 지났을 때 부인이 갑자기 요가 강사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이동준 님이 물었어요. 아내가 한 말, 당신을 지켜보다가 당신이 점점 작아져 가는 게 느껴져요. 눈빛도 없어지고 꿈도 없어지고 나도 그렇게 같이 죽어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이동준 님한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다음부터 이동준 님은 바뀌었어요. 아내가 요가를 배우니까 자신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사진을 좋아했던 거 생각해서 사진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부부가 따로 자신의 성장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죠. 1년 뒤 이동준님과 아내는 사진으로 본 요가라는 전시를 함께 열었어요. 아내의 요가 모습을 이동준님이 사진으로 담고 그걸 함께 전시한 거죠. 그 전시 오픈식에서 70세 남자와 67세 여자가 손을 잡고 인사를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부부 정말 사랑하는구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함께 늙는다는 건 함께 작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성장한다는 뜻이었어요. 중요한 경고, 진짜가 되지 않으면 보인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나도 이제부터 회자 시간을 가지는 척하고 운동하는 척하고 취미를 배우는 척하면 되겠네. 절대 안 됩니다. 아내들은 생각보다 훨씬 촉이 예리합니다. 연기하는 순간 느껴져요. 아, 저 사람은 날 위해서 연기하고 있네. 그게 더 싫어요. 제가 상담했던 최영준님, 아내와의 관계가 틀어진 후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혼자 시간을 가져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하더니 헬스장을 끊었어요. 마지못해서요. 아내가 봤어요.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해서 억지로 하고 있네. 더 멀어졌어요. 진짜가 아닌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행동도 독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진짜가 아닌 것 같으면 아무리 좋은 행동도 독이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감정을 길들이는 연습. 내 삶을 성장시키려는 진정한 노력, 그것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올 때 말투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침묵도 달라져요.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위한 4가지 핵심. 여자 아내가 돈보다도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 첫 번째,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남자. 폭풍 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라는 느낌을 주는 남자. 두 번째, 자신의 세계를 가진 남자. 100% 아내에게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관심사, 친구, 취미를 가진 남자. 세 번째, 감정의 주도권을 가진 남자. 아내의 기분에 요동치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남자. 네 번째, 함께 성장하려는 남자. 은퇴 후에도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하는 남자. 이 4가지가 있으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아내는 당신에게 깊이 빠집니다. 인생 후반전의 진짜 의미. 여러분, 은퇴금이 많고 적음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 이게 전부입니다. 이제 편하게 쉴 시간이다. 이 생각 대신에 이제 내 진짜 인생을 살 시간이다. 이 생각을 가지세요. 회사에선 남이 정한 목표로 살았어요. 이제는 당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살 시간입니다. 그걸 하려니까 자연스럽게 아내도 당신을 다시 보게 돼요. 자식들도 당신을 존경하게 돼요. 인생 후반전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건드렸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